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또 책 한 권을 갖고 왔습니다.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인데요. 꼭 마흔에만 읽으라는 그런 책은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읽어본 바로는 저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그런 책인지라 참 요즘 여러 가지로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경기도 너무 안 좋고 게다가 날씨까지 또 꽁꽁 얼어붙은 그래서 마음이 더 차가운 그런 계절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따뜻함을 가져다 주는, 그리고 뭔가 방향을 잡아주는,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는 그런 책이 필요한, 마음 공부가 필요한 그런 시기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책을 서점에 가서 사왔습니다. 구매를 해서 딱 보는데 보면 마음의 위기를 다스리는 철학 수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딱 펼쳤을 때 이 책을 한번 봐야겠다 하고 딱 느꼈던 게 바로 이 한 문장이 있었어요. 바로 이 문장인데요. 삶의 지혜는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기술이다.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즐겁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요. 그러면 뭐가 필요한가? 바로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공부를 한번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한번 책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을 4계절로 나눈다면 40대는 늦여름이 끝나고 초가을쯤 열매를 맺어야 할 때라고 본다. 지식과 경험을 쌓은 20대, 일과 인간관계에 집중해 치열하게 산 30대를 거쳐 40대는 인생의 수많은 시험을 치르고 자리 잡기 시작하는 시기다.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뿌듯함을 느끼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40대는 성공이 기쁜 만큼 개인에서, 사회에서, 인생에서 슬픔의 아픔도 많이 겪는 시기다. 여전히 직장 일과 집안일, 자녀의 육아와 교육 등 바쁜 생활에 치이느라 자신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으며 인간관계에 회의감을 느끼고 죽음에 따른 상실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된다. 마흔의 마음은 복잡하다. 인생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앞으로 펼쳐질 시간이 기대되기보단 늘 그렇듯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벌써부터 웬만한 일은 익숙해져서 재미가 없고 시시하다. 가수 김광석의 30즈음에를 들으며 청춘을 아쉬워하기도 전에 이제는 양희연의 내 나이 40살에는의 가사처럼 30대의 그 빛나는 젊음은 다시 올 수가 없다는 후회에 공감하게 되는가. 그렇다면 40년간 익숙함과 타성으로 굳어진 자신의 단단한 세계를 무너뜨릴 때가 됐다. 왜 쇼펜하우어 철학이 필요한가? 이 부분 한번 발췌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인생의 의미를 끊임없이 고민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말이다. 그렇죠. 산다는 것은 참 괴로운 것이다. 네, 마흔은 가장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황금기이자 쇼펜하우어의 말대로 인생은 고통이라는 인식에 도달하는 시기다. 고통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가짜 행복을 쫓는 고통이다. 많은 사람이 출세, 부, 명예를 손에 잡히는 행복으로 여긴다. 그런데 이런 행복은 무게중심이 자기 안이 아니라 자기 밖에 있다. 그래서 쫓을수록 의심이 들고 점점 공허해지며 더 괴로워질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진짜 행복을 쫓는 고통이다. 진짜 행복은 허상과 같아서 찾기가 참 어렵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며 계속해서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무게중심을 자기 밖에서 자기 안으로 옮겨야 하며
자신이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기 때문에 괴로울 것이다. 그런데 진짜 행복을 쫓으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마음, 타인에게 비굴하지 않고 기죽지 않는 당당함,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는 품격이다. 쇼펜하우어는 누구나 어느 정도의 걱정과 고통과 고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가짜 행복을 쫓는 고통을 겪었는지도 모른다. 이제는 진짜 행복을 쫓는 고통을 겪어야 할 때다. 쇼펜하우어는 현 시대 마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크게 5가지를 알려준다. 자, 첫째, 삶의 지혜다. 쇼펜하우어의 명언은 세대를 거듭해 화제됐다. 그의 통찰력 있는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의 위기를 겪는 마흔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냉철하게 조언한다. 내 철학은 위로를 주지 않는다는 말을 다시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위로를 주지 않는다. 대신 삶의 지혜와 깨달음을 준다. 둘째, 행복을 자기 밖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찾는 법이다. 있다가 없어지지 않고 누가 함부로 빼앗을 수도 없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얻지 않아도 되는 소중한 것을 알려준다. 셋째, 자신에게 집중하는 방법이다. 불행한 이유는 대부분 타인에게 의지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결핍되고 공허해서 타인에게 대신 희망을 거는 것이다. 많은 이가 자기 자신조차도 자신의 눈이 아니라 타인의 눈으로 바라본다. 좁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이기적이고 왜곡된 거울에 자신이 잘 비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다. 넷째, 허영심을 버리고 자긍심을 가지는 방법이다. 자긍심은 자신이 어떤 장점과 특별한 가치를 지녔다는 확고한 믿음에 근거한다. 우리는 자긍심이라는 보석을 찾아야 한다. 5번째, 2번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의 의미를 깨닫고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다. 지나치게 현재만을 살지 않고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 미래를 살지 않는 태도를 알려준다. 네, 여기서 보면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생은 즐기는 것이다. 그는 사람마다 자신의 능력과 선호가 다르므로 각자의 취향을 고려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로 쇼펜하우어는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고 강아지와 산책하며 건강을 챙겼으며 클래식을 즐겨 들었다. 무엇보다 독서와 명상, 철학적 사고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제대로 알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행복의 핵심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자,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즐긴다는 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행복은 고통을 줄이고 피하고 견디는 것에 있다. 성공, 부, 명예 등을 얼마나 얻었는가 보다 세상의 고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관점이다. 이 부분 정말 밑줄 긋고 여러분 읽었답니다, 저는. 행복은 고통을 줄이고 피하고 견디는 것에 있다. 그쵸? 살다 보면 어려움은 그냥 부득이하게 닥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닥치는 일마다 다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정말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행복을 하려면 이렇게 다가오는 고난이나 어려움, 괴로움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려움도 견뎌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마음이 단단해져야 되겠죠? 네, 이렇게 앞부분 이 책 시작하며 이제 저자가 적어둔 말들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목차를 보면 얘는 총 몇 장이죠?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은 마흔,
왜 인생이 괴로운가? 자, 이 부분에서는 인생이 괴로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쭉 보면 욕망입니다. 욕망. 개인의 욕심. 인간은 욕망하기 때문에 욕망할 이유를 찾는다. 그리고 그 욕망을 위해서 끊임없이 괴로움에 시달린다.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 1장에서는 소개를 했고요. 이 부분에 보면 왜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가? 자,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굉장히 좀 와닿는 부분은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분별하라. 그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처한 그 환경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통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소화를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피하고 줄이고 거기에 따른 것이지 인생에 살면서 내한테 주어진 그 고통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자,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런 부분 얘기인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3장은요. 무엇으로 내면을 채워야 하는가? 자, 앞부분에 보면 정말 솔직히 사람이 욕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살다 보면 내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욕심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근데 그 욕심은 어떻게? 현실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자, 그러면 이 고통도 그대로 다 고스란히 있어요. 이것을 피하고 줄이고 견디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단단해져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내면을 채워야 한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좀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행복의 90%는 건강에 좌우한다. 그죠? 무조건 건강이 우선이죠. 그리고 마음의 안정이 없는 행복은 있을 수가 없다. 그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가정 환경이 좋고 해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것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 전 좀 괜찮더라고요. 어떻게 내면을 채울 것인가? 예술 감각을 갖춰라. 자, 예술은 타고나야 된다고 하지만 솔직히 그것도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술의 힘을 빌려서 도움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음악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 들어놓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그 순간만큼은 행복하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인생의 무게중심을 밖에서 안으로 옮겨라. 자, 내가 중심이다. 그죠? 너무 남의 눈을 인식하고 남의 눈치를 보고 이런 거 이제는 접어라. 네. 마흔이 되면 접을 때가 됐죠. 그죠? 네. 눈치 보지 말고 너무 다른 사람의 그 맞춤이라고 애쓰지 말고 인생의 무게중심을 밖에서 안으로 옮겨라. 인생은 짧고 시간과 힘은 한정돼 있다. 그쵸? 이거는 정말 어느 정도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은 공감할 겁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죠. 네. 자, 4장에 보면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 네. 여기에서 하이라이트는 요 두 장인 것 같아요. 3장, 4장. 그죠? 방향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 자, 여기에서는 우리의 삶에는 사랑이 빠질 수 없죠. 자, 사랑이 있으면 결혼이 또 나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솔직한 그런 말들을 이 철학가이지만 굉장히 소박한 그런 언어들로 간결하면서도 전곡을 찌르는 그런 부분의 표현들이 있었어요. 뒤에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어느 누구와도 당신의 거리를 유지하라. 그죠? 부부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만이 서로가 다치지 않고 상처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그래서 여기에 썼습니다.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마라. 네, 함께 하기와 거리 두기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그렇죠? 이런 것도 일종의 삶의 지혜, 기술이라면 기술이겠죠? 그리고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법을 익혀라. 고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홀로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가치 있게 살 수 있다. 온전히 혼자 있어 보라 그럽니다. 이제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자만이 진짜 강하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언제나 누가 함께 옆에 있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홀로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가치 있게 살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타인의 고통에 연민을 느껴라. 그죠? 인간의 양가 감정. 사랑하지 않아도 미워하지 말 것. 그죠? 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하죠. 자, 이거 이제 최종이죠.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가? 그죠? 행복은 어디 있지? 사실 어디서 찾나? 그건 아닌데요.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행복한 순간은 너무나 짧다. 그래서 행복은 항상 과거형. 자신에게 알맞은 행복이 있다. 그죠? 사람마다 느끼는 그 행복, 기준치가 있잖아요. 그냥 정말 맛있는 음식 하나 먹을 때 그 순간도 굉장히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좋은 노래, 좋은 사람을 보면 또 행복감 느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현재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그죠? 현재를 살아라. 하루하루 소중히. 그리고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라. 원하는 바를 알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자기 자신으로 행복하라. 그죠? 개성을 찾아라. 이 뜻이죠. 얼마나 소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돈의 크기보다 돈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관리가 안 되면은 사라지는 거는 순식간이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타인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죠? 나도 남을 평가할 수 없고, 남도 나를 평가할 수 없다. 자신만을 살아라. 그죠? 호감 가는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라. 그쵸? 이거 진짜 사람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나 다 잘 보이고 싶어. 저 사람 참 좋다.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어디 가나 다 막 먼저 일어나서 뭘 하고, 먼저 막 지갑도 먼저 열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속으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 사람 참 좋다. 이런 사람 저 가끔 요즘은 그런 걸 느끼는데요. 좋은 사람들이 꼭 보면 잘 아파요. 왜일까요? 그거를 다 사람이 본능이라는 거는 이기적인 본성을 기본으로 갖고 있는데, 그거를 다 억누르고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잘해주려고,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본인은 스트레스를 꾹꾹꾹 쌓아가지고 나중에 병이 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네. 호감 가는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라. 그렇다고 얄밉게 놀면 안 되겠지만, 기준이 있겠죠. 근데 너무 다른 사람 눈을 인식해서 희생하면서, 나를 희생하면서 사는 그런 바보는 되지 말자. 너무 감정이 실리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나 자신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자기 긍정, 자존감 필요하죠. 네. 인격이 관점을 결정하고 관점이 세계를 결정한다. 내가 깨달은 것만큼이 나의 세계이다. 앞부분 목 참았는데도 이렇게 한참 기네요. 요 정도 하면은 엑기스는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끝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자, 무엇으로 내면을 채워야 하는가 이 부분인데요. 행복의 90%는 건강에 좌우한다. 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 맞는 말이죠. 네. 요즘 많은 사람이 돈과 건강을 맞바꾼다. 쇼펜하워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건강을 꼽는다.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인간의 행복은 대부분 건강에 의존한다. 건강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다른 어떤 것도 즐거움이 될 수 없다. 몸이 일단 건강해야 기분도 좋고 웬만한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다. 그래서 바깥에서 좋은 것을 찾지 말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부터 힘을 써야 한다. 그것은 바로 운동으로 만들어진다. 나무도 튼튼하게 자라려면 바람이 필요하다. 인간도 건강하려면 운동이 필요하다. 행복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명랑한 마음이다. 그렇죠? 자, 명랑해야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일단 항상 즐거운 마음, 그 마음가짐,
명랑하게 살자 이거죠.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네. 참 웃을 일이 살다 보면 정말 별로 없잖아요. 예전에는 뭐 정말 그 TV를 보면서 예능을 보면서 개그 프로를 보면서 막 웃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 예능은 뭐 이상하게 자꾸 그 문제 막 우울한 거 해결하는 거 막 그런 것만 보이고 뉴스도 전부 안 좋은 것만 나오고 그래서 요즘 저는 TV를 못 켜겠어요. 진짜로. 저만 우울한 건 아니죠? 네. 어쨌든 웃을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데 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답니다. 많이 웃읍시다. 네. 자, 마음에 안정이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다. 그죠? 이 마음이 참 건강 다음으로 우리 행복의 중요한 요소는 마음의 평정이다. 마음에 안정이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다. 어떻게 나 마음 평정을 찾아야 알지만 잘 안 돼요. 그죠? 잘 안 되죠. 여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인간 관계를 정리하라. 격하게 공감되네요. 그죠? 막 쓸데없이 모임 막 여기저기 많이 하고 이런 거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는 인간관계는 정리를 해라. 무엇보다 확실한 방법은 사람과의 불필요한 교제를 줄이는 것이다. 대화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질투심을 갖지 말아야 하며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일이다. 모든 인간관계를 끊으면 오히려 따분하고 심심한 기분에 시달릴 수 있다.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피해 만나는 사람들의 범위를 좁혀서 자신의 생활 방식을 단순하게 유지한다면, 네, 그렇다면 마음의 동요를 줄일 수 있다. 그죠? 막 깡그리 다 정리하고 혼자만 있으라는 건 아니고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라. 여기서 이제 한마디가 있는데 나를 얽매는 것에서 자유로워질 때 평화로운 고요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거는 좀 철학적인 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일단 간단합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라. 만나면 기분 나쁜 마음 상하게 하는 또 말이 오고 가다 보면 그럴 때도 있고 또 뭐 자식 자랑, 돈 자랑 뭐 이런 자랑 하는 사람들 만나다 보면 나도 몰래 이렇게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또 스물스물 인간의 본성, 질투심을 또 올라오고 이러다 보면 본인이 피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줄여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둘째는 질투를 경계하라. 네, 이거 참 사람 힘들게 하는 거죠.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자신의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즐기자. 쇼펜하우는 세네카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즐기자.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고 괴로워하는 자는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네. 갑자기 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하는 적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지 맙시다 우리. 그죠? 내 것과 남의 것 비교하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고 괴로워하면 본인이 결국은 괴로운 거잖아. 그죠? 다른 사람은 행복하다는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비교하지 말고 내 삶은 내 걸로 오로지 내 것으로 살자. 자기보다 형편이 나아 보이는 사람보다 형편이 나쁜 사람을 살펴보는 방법도 괜찮다. 그렇죠. 요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참 그 인간인지라 본성이라잖아요. 질투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만 괴로워지죠. 그 사람이 돈을 나한테 주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야 저렇게 힘들게 일해서 하루 일당 받아서 사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나는 행복하고 나는 감사해야지. 그러면 질투보다 차라리 이런 연민이나 이런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죠? 우리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효과적인 위안이 된다. 자, 이런 것도 참 공감이 가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잘난 사람, 있는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보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이 나의 괴로움을, 질투심을 없애는 데는 더 효과적이다. 셋째, 큰 희망을 걸지 마라. 네. 믿는 도끼 발 찍힌다. 기대가 크면은 실망도 크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높이 기대하지 말고 희망하지 마라. 넷째, 세상에는 거짓이 많다는 점을 알아라. 이 세상에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가 더 존경받는 일이 참 많다.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 종교를 알리는 단체도 모두 겉모습만 번지르르 한 경우가 많다. 알찬 속보다 가짜의 겉모습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행복도 그런 바깥에 드러나는 모습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행복은 그런 화려한 겉모습에 있지 않다. 행복한 사람을 대충이라도 알아보려면 즐거움보다는 슬픔을 살펴야 한다. 이 부분도 격하게 공감되네요, 저는. 요즘 SNS 보면 참, 부러울 정도로, 진짜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그러면서 회의감을 느끼고, 괜히 상실감 느끼고 그러잖아요. 저도 사실, 유튜브 이런 걸 영상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그 사람이, 현실 속에서 고통, 슬픔이 얼마나 적은가. 그죠? 아무리 그 순간 행복해도 뒤에 가면 안 보이는 데서 그 슬픔과 고통과 그런 것들이 많으면 이분은 행복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SNS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저분도 아마 골칫거리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좋은 것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 여기 참 예쁜 맛집도 나오고 좋은 영상들 많잖아요. 그러면 나도 열심히 돈 모아서 저기 한번 가봐야지. 목표가 생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SNS를 즐기는 방법에도 약간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도 공부하고 여러분들께 이 리뷰를 하면서 또 한 번 마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즐거워요, 저는 이런 과정이. 듣는 분들은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자,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과 작별하라. 그쵸. 참, 우리가 어떤 일을 불행으로 느끼는 이유는 그것이 이제 우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팍 터지잖아요, 살다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보면 늙어가는 것, 죽어야 하는 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슬픈 일들 이런 거 다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필연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냥 이러다 지나가겠지 이러면 이제 슬퍼지지 않는다는 건데 세상에 많은 일이 우연에 따라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지만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면 불안이나 걱정이 줄어들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정리해 놓은 게 주변을 정리하고 마음을 비울 때 더 좋은 것이 찾아온다. 네. 불필요한 그런 인간관계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내 마음을 좀 평정을 찾아서 비워주면 그 비운 자리에 더 좋은 것이 찾아온다. 약간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잠깐 소개할 때 예술 감각을 찾아라 그랬죠. 음악은 아주 위대하고 대단히 근사한 예술이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참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글로 써놓으면 굉장히 진짜 철학가가 한 말 같네 이렇게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 딱 들었을 때 뭔가 이렇게 릴렉스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질 때도 있고 와 노래 너무 좋다 막 이런 그냥 좋다 말이 나올 때 나의 마음은 이미 이제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거잖아요. 이 세계는 삶의 의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네, 고통스럽다는 거 당연합니다. 당연한 건가 봐요.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의지라는 욕망의 바다.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다. 죽음을 통해서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그 고통의 세계는 불변하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고통을 완화하는 방법을 예술에서 찾는다. 이 고통을 줄이려면 예술을 즐겨라. 예술 감각을 키워라. 네, 뭐 음악 많이 듣고 미술관 가서 모르는 그림도 보면서 이쁘네. 그냥 그러면서 스스로 최면을 걸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네요. 예술은 삶의 꽃이라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글쎄요. 글쎄요 하나요? 그죠. 뭐 굳이 이렇게 심오한 얘기는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노래 듣고 내가 좋아하는 그림들, 그림도 잘 그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그리면서 힐링을 시간을 갖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내 마음 평정을 찾는 거죠. 마지막 이제 한마디로 정리한 거는 자연과 예술은 우리를 해방시킨다. 네, 그쵸. 여행을 가요. 전 또 여행과 연결시키네. 저 여행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행을 딱 떠나면 물론 뭐 장시간의 비행기 뭐 피곤하고 해요. 근데 그 현지에 딱 가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풍경, 새로운 자연 환경을 딱 보면 모든 것이 다 잊어버려져요. 그게 바로 내가 해방되는 그런 거죠. 그게 해방이구나. 여행을 또 가야겠네요. 내가 왜 마음이 이렇게 마음 공부도 필요하지만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 정말 자연을 찾아서 나를 해방시키러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불현듯 하게 되네요. 여러분도 조건이 된다면 여행을 가서 자연을 즐기고 예술, 뭐 미술관, 요즘은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미술관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면 그런 데도 한 번씩 가보고 스스로를 해방시켜 봅시다. 네. 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이제 인생의 무게 중심을 밖에서 안으로 옮겨라. 이 말 좋아요. 인생을 향유하는 방식은 3가지가 있답니다. 그죠? 어떻게 인생을 향유하다. 이런 단어도 굉장히 고급진 단어네요. 첫째, 재생적 즐거움. 먹고 마시는 일, 소화, 휴식, 수면, 욕구 등. 그죠? 굉장히 원초적인 본능. 그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알아서 소화하고, 잘 자고, 휴식하고, 네, 이런, 기본적인 본능 욕구를 태우는 이것이 바로 인생을 향유하는 첫 번째 즐거움. 둘째는 육체적 즐거움이 있습니다. 육체적 즐거움은 운동이 들어가네요. 산책, 달리기 등 각종 운동, 사냥. 전쟁이 왜 나오죠? 네, 어쨌든 저희는 현실에 맞게 운동, 좋아요. 세 번째는 정신적 즐거움. 이거 꼭 필요하죠. 네, 몸은 건강만 하면 뭐예요? 마음이 안 편하고 머리가 아픈데, 그죠? 정신적 즐거움은 어디서 찾냐? 사유하라. 이것도 철학가네요. 사고하라는 거죠. 머리로 사유하고 독서하고 독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사유까지는 모르겠어요. 독서, 예술, 명상, 철학. 네. 철학까지도 못 갈 것 같고 일단 독서는 괜찮고 예술도 좋아요. 예술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즐기면 되죠. 예쁜 그림 보면서 이쁘다. 이렇게 그 순간도 나한테는 예술이 나의 마음을 이렇게 편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죠. 명상. 요즘 유튜브에 보면 잠이 안 올 때 잠자기 전에 저는 항상 유튜브를 보지는 않아요. 틀어놓고 듣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것도 좋고 뭐 부처님의 말씀, 저는 특별한 종교는 없지만 부처님 말씀도 듣고 가끔 가다가 예수님 말씀도 듣고 이게 목사님들의 하는 그런 것도 들으면 참 좋은 말도 많고 또 어떤 데는 말이 좀 거슬린다. 말이 거슬린 게 아니라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에 이제 방해가 될 때는 그냥 비소리, 바람의 자연의 소리 이런 것도 참 좋더라고요. 그런 게 바로 명상에 들지 않겠습니까? 네, 언제 어디서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정말 유튜브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저 영상도 하지만 저는 다른 유튜브 영상도 정말 범위 넓게 별의별 것을 다 즐기고 혜택을 누리고 있답니다.
이 무료로 참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이건 축복받은 것 같아요. 그죠? 좋은 강의도 다 들을 수 있고, 좋은 음악이며, 요리며, 정말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직접 해보니까 그 노고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돈 안 들이고 한 분 구독 눌러주고, 좋아요 눌러주고, 저는 어떤 영상도 보면, 좋아요는 무조건 예의상 눌러줍니다. 네. 왜냐면 그분도 이 영상을 만들면서, 그만큼 시간도 투자하고 본인의 그 노고가 들어가 있는 그런 결과물이잖아요. 저희는 돈 안 들이고 편하게 정보를 얻지만, 그래서 그 정도 수고쯤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그렇게 한다는,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는 뭐 강요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뜨면은 이거 괜찮네 하고 한번 봐주고 좋아요 눌러주면 땡큐입니다. 허튼 소리 많이 했네요. 쇼펜하우는 세 가지의 즐거움을 모두 알았다. 좋은 음식을 먹었고, 건강을 챙겼고, 음악을 즐겼다. 그리고 독서와 철학을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다. 그는 세 가지 즐거움 가운데 어느 하나에 소홀하게 하지 않도록 균형을 갖췄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먹고, 맛있는 거 잘 먹고, 건강 운동을 하면서 건강 챙기고, 그리고 나의 정신적 즐거움을 위해서 음악도 즐기고, 음악을 즐기지 않으면 뭐 독서를 해도 되고 여행을 가도 되고. 자, 인생의 질을 결정짓는 한 가지. 자,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고 해도 인생을 향유하는 데는 사람마다 무게의 중심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쇼펜하우는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평범한 사람, 무게중심을 바깥에 두고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소유물이나 지위, 이성과 자식, 친구나 사교계 등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만족을 외부에서 의존한다. 그리고 둘째는 정신적인 수준이 보통인 사람. 그죠? 이런 분들은 실용학문에서 즐거움을 찾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밖과 안에 걸쳐져 있답니다. 나름 균형을 이루었다고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실용학문을 취중하지만 가끔은 취미로 그림 연습 같은 걸 하면서 불만족을 채운다. 이런 종류가 있고, 세 번째는 정신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 자, 가장 고상한 향유 방식을 통해 무게중심을 완전히 자신 안에 둔다. 그죠. 그래서 이게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쉽게 상처도 안 받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정신적으로 고상한 욕구가 없는 사람은 자유로운 여가 시간에 이상적인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해 무료함에서 빠져 밖으로 나가게 됐다. 하지만 곧 현실에서 피곤함을 느끼게 된다. 쇼펜하우는 이런 사람을 속물로 칭한다. 이건 좀 그러네요. 갑자기 나도 한때는 속물이었나? 하지만 자, 정신력이 압도적으로 발달한 사람은 따분함을 모르며 늘 새로운 관심과 풍부한 생각에 활기차고 의미 있는 생활을 즐긴다. 저 요즘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배우고 연구하고 생각하려는 욕구가 강할수록 여가 시간에 혼자서도 마음껏 자유를 즐길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은 여가에 있다라고 말하고, 소크라테스가 여가를 인간의 소유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칭송했는데, 행복한 시간은 노동하지 않는 자유 시간이다. 세 가지 향유 방식 가운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자신의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자, 그래서 방해받지 않는 것. 타인에게 방해받지 마라. 이게 쉽습니까? 혼자 절로 들어가면 방해 안 받나요? 갑자기 힘이 빠지네요. 그죠? 자, 어릴 때 혼자 있으면 무섭고 불안했지만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다. 그래요, 맞아요. 20대와 30대에는 경력을 쌓고 경험을 넓히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느라 정신이 없다. 그러나 40대부터는 어느 정도 여유도 있고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기회가 생긴다.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다. 40 이후부터는 삶의 무게중심을 점차 밖에서 안쪽으로 옮겨야 한다. 즉, 자신의 내면을 더 성찰하여 자기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 무게중심이 바깥에 있는 사람은 출세, 승진, 명예, 부 등을 추구하며 각종 모임 등에 빠져서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무게중심이 안에 있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예술, 시와 문학, 철학 등을 가까이 하게 된다. 이런 정신적인 즐거움은 속물이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아이, 속물 좀 거슬리네요. 일반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늘 책을 가까이 하고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를 권한다. 요거는 노력해 볼 만하죠. 그죠? 기회가 되면 미술 전시회나 연주회를 찾아서 최고의 예술가가 만들어낸 작품을 감상하며 인생의 권위에서 벗어나는 시간도 가지면 좋다. 혼자서 산행을 하며 자신을 만나는 훈련도 해야 된다. 고독은 나의 진정한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벗이다. 마흔부터 어느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잔잔함을 스스로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인생은 짧고 시간과 힘은 한정돼 있다. 그죠?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교양을 꼽았다. 그는 교양을 쌓기 위한 독서가 가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독서가 나오네요. 우리의 행복이 주머니에 무엇이 들어있냐 하는 것보다는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 행복을 위한 필수 조건, 교양. 자, 교양은 어떻게? 교양을 쌓기 위해서는 독서를 해야 한다. 근데 독서를 하는데도 3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일단 어떤 도서를 읽어야 하나? 첫 번째는 고전을 읽을 것을 권한다 했어요. 위대한 정신이 담긴 그런 소유자가 쓴 작품을 읽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2번을 읽을 것을 권한다. 이거는 저는 실천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한 번 읽을 때는 몰입해서 읽지만 덮고 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가치가 있고 한 번 더 자세히 읽고 싶다 할 때는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면서 리뷰를 하면서 2번을 읽는 셈이 되는 거죠. 역시 좋은 책은, 중요한 책은 즉시 2번 읽는 것이 좋다. 자, 3번째. 악서를 피하라. 여기도 악서. 아무 책이나 읽지 말라는 거죠. 네, 이거는 뭐 기준이 본인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다른 사람은 악서라고 보지만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선택에 맡겨야 할 것 같네요. 어쨌든 고전과 2번을 읽어라. 이 부분은 한번 실천해 보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 장을 3장을 마무리를 하자면 교양이 있는 대중,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라. 아이고, 큰 숙제를 남기는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뭐 꼭 이렇게 되리라고 하면 또 그 욕심, 욕망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고 이 과정에 대해서 내 내면을 채우는 이 부분을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그런 과정 자체가 나름 고통을 줄이고 근심 걱정에서 빠져나오고 마음의 평정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인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어요. 제가 중간에 이렇게 책을 리뷰를 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이런 감정이 나도 몰래 주저리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그만큼 굉장히 와닿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길어졌어요. 자, 그래서 너무 길면은 또 뭐야 너무 지겨워 길어 그럴 수 있는데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과 그리고 뒤에 마지막에 이제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은 간략하게 해서 다음 영상으로 또 준비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다음 영상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아, 나는 이것으로 충분해. 나 내면 채우기만 할 거야. 그것도 충분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래서 오늘 이 긴 시간 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잘 들으셨다면, 네, 구독 누르신 분들은 또 누르면 취소됩니다.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챙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